개정된 법규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일단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이 된 곳, 그 다음에 보차도와 구분이 없는 곳,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학교의 주차장,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도 무조건적인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물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되고 신호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주행해야 되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만날 경우에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서 어린이의 유무를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이 12대 중과실보다 더한 그 민식이법이나 그렇죠.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아이들의 교통사고가 도로에 뛰어들면서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속도를 줄이시고 주행하시면 만일의 사고 예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아파트 단지 내나 이런 주차장에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시면. 아파트 주차장이라든가 뭐 이런 도로에서 이외의 장소에서는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문제가 주차된 차량들입니다. 자, 주차된 차량의 높이가 약 130cm에서 140cm 정도, 뭐 차에 따라서 크기가 다른데 키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에는 차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속도를 감속하셔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이 위험에 대비를 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빨리 달리는 그런 도로보다 이런 도로 외 구역, 주차장 같은 곳이 더 인명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나요? 실제로 주차장이라는 장소는 차들이 빨리 달리지 않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그만큼 더 쉽게 도로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경우에는 차가 우선이 아니라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주택가 이면도로,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도로 역시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보행자가 발견되면 충분히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해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 외라고는 하지만은 도로 외니까는 더 뭐 편하게 다니는 곳이 아니라 더 조심해야 되는 곳이네요. 그렇죠. 더 속도를 줄이고 더 주의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이 말씀하신 대로 보차도가 구분되어져 있지 않은 이면도로 같은 곳에서 사람이 그 도로의 중심으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요. 그럼 차로 가면서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막 경적으로 울리거나 막 왜 저기 저렇게 가고 있어라고 이제 다들 화가 나는데 그것도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차량에서는 양보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네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원래 이 도로라는 것은 보행자의 것인데 지금은 자동차가 그 보행자의 도로를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일단 도로에서 무조건 우선권은 보행자에게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운전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보호 의무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그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어려워하는 곳들이 또 있는데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그거 왜 만들었는지 저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막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회전교차로 굉장히 많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 주로 도심보다는 좀 외곽 지역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교차로의 경우에는 통행량이 작은 한적한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전교차로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진입을 하실 때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셔야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전하고 있는 차가 우선이라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진입하려고 하는 차는 무조건 회전하는 차에게 양보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회전을 하실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셔야 되고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을 마치고 빠져나오실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시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저 들어갈 때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도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회전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보면
하얀색 역삼각형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건 뭐예요? 혹시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나요? 양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무조건 양보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시면서 깜빡이에 대해서 얘기하셨었는데 올바른 이 깜빡이라고 하는 게 맞죠? 방향지시등? 도로교통법에는 방향지시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깜빡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십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변경이나 회전하라고 하는 차는 일반 도로에서는 30m,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방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차선을 변경하고 켜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문화고요. 네.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이유는 제가 그쪽 방향으로 좀 들어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운전자들은 차로 변경을 권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차로 변경을 하는 차량은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진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빡이, 방향지시등을 켜는 거는 내가 우선권이 있진 않지만은 이쪽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신호를 보내는 좀 거니까요.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사 하는 양보를 요청하는 의미라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리한 진로 변경은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충분한 거리에서 제가 진입하고 싶습니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판단하셔야 되고, 실제로 지금 보복 운전이 이루어지는 케이스의 대부분이 무리한 차로 변경, 또 내가 변경하겠다라고 방향지시등을 켰는데 양보해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차로 변경을 할 때도 조금 조심스럽게,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시는 이런 배려의 미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이동을 했어요. 근데 또 하나 이동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어떤 신호 이렇게 두 개 차선을 한 번에 변경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로 변경을 하기 전 30m에서 일반 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마치면 방향지시등을 끄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차로 변경을 하고자 하면 다시 또 방향지시등을 켜고 30m 이상을 진행을 해서 차로 변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변경이 끝나면 방향지시등을 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차로를 변경할 때 차량의 방향이 꺾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사이드 밀러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고 차로를 하나씩 변경하는 기본적인 운전 태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럼 교수님,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예. 제도가 시행된 7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요. 우회전 중에 발생된 사고가 722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1.3% 감소한 것으로 이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절반이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화가 조금 더 빨리 정착된다면 그만큼 더 큰 사고 예방에 기여를 할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돼도 사고의 결과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이는 걸어다니는 빨간 신호등이다. 자,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보행자 우선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조금 더 속도를 줄이시고 충분히 더 보행자의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운전하시면 그만큼 사고와 멀어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우리도 운전을 할 때는 운전자지만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부모고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보행자 보호하는 자세를 가지고 운전을 하신다면 그만큼 더 사고와 멀어지실 수 있습니다. 네, 2주 동안 알아본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이 정말 어렵고 헷갈리지만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운전은 양보와 배려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주변을 잘 살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니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시청자 여러분의 생활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정보를 제가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라이프 플러스!